네, 안녕하세요. 코어 수학의 필쌤입니다. 자, 오늘 수업할 부분은 고차 방정식이에요. 고차 방정식은 이제 두 가지,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허수를 배웠기 때문에 3차나 4차에서 허근이 나오더라도 x의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3차 방정식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3차 방정식은 처음에 항상 우리가 2차 방정식도 마찬가지였지만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먼저 봅니다. 아니면은 뭐 인수분해가 돼 있거나 그래서 간단한 식들은 인수분해 3차 우리는 인수분해 공식을 또 배웠었죠. 그래서 첫 번째 하는 방법이 인수분해가 되는 녀석들일 경우 인수분해를 통해서 즉 fx는 0 아니면 얘가 이제 인수분해가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세 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한쪽과 뭐 두 개 돼서 얘가 이제 뭐 근해 공식으로 풀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는 자, 앞에서 배웠던 인수정리라는 게 있어요. 인수정리. 자, 인수정리라는 게 뭐였냐면은 나머지가 없는 거였죠. 그러니까 나머지가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숫자를 x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얘가 0이 되게 하는 식을 우리가 찾는 거죠. 즉 fx를 x 마이너스 알파로 즉 x에다 알파를 넣어봤더니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수정리를 통해서 이 내용을 뭐 이런 식으로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풀어서 문제를 푼다라는 거. 그래서 이 3차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인수분해를 이용한다 또는 인수정리 그리고 조리제법을 우리가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1차로 나누면 우리는 이 식으로 조리제법을 통해서 이 QX를 또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3차 방정식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도 근과 계수의 관계가 있었죠. 자, 3차 방정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이다. 이런 식이 있을 때 그리고 당연히 a가 0이 아니라고 하겠죠. 여기에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때 2차 방정식 근과 계수의 관계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자, 세근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세근의 합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세근의 합은 자,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식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또 뭐가 있냐면은 두 근끼리의 합이 있어요. 알파 베타 곱하고 그리고 베타 감마 곱하고 그리고 감마 알파를 곱해서 그 세 개를 다 더하는 값. 그래서 두 근의 곱끼리의 합,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이 부분도 개수는 a분의 c 이 상태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근의 곱이라는 게 있어요. 세근의 곱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a분의 d 모두 우리는 개수만 알아도 세근의 합 그리고 두 근끼리의 합 그리고 세근의 곱 이걸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는 소리죠.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세근의 합과 두근끼리의 합과 세근의 곱을 알려준다면 우리는 3차 방정식을 역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3차 방정식은 자, 세수 알파, 베타, 감마를 근으로 갖고 자, x의 세제곱의 개수가 1이면 그 3차 방정식은 위에 우리가 공부했던 이 근과 계수의 관계를 통해서 식을 세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즉 x의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그리고 x의 제곱이 될 거고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x 그리고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는 0 이런 식으로 세 근을 주어지면은 우리가 3차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뭐 팁을 드리자면 고차 방정식에 얘가 이제 몇 차든 물론 이제 고등부에서는 4차까지만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하지만 이제 고차 2차든 3차든 4차든 고차 방정식에서
고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라는 식이 있어요. 계수의 관계. 뭐 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맨 처음에 우리가 하는 게 바로 모든 근의 합,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던 거를 이용을 하는 게 이제 모든 근의 곱, 이렇게 우리가 신경을 써주시면 되는데, 즉 어떤 n차 방정식이 있을 때, 즉 a의 x의 n제곱 그리고 b의 x의 n-1제곱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겠죠. 그리고 여기가 c의 x 플러스 d는 0이라는 자, n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3차든 4차든 간에 자, 모든 근의 합은 항상 a 다음에 있는 개수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모든 근의 곱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a분의 d인데, 이게 짝수면 양수가 되고요. 홀수면 음수가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마이너스 1의 n제곱으로 표현을 해서, 즉 짝수면 양수 a분의 d, 만약에 차수가 홀수면 마이너스 a분의 d,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 x의 세제곱은 1, 여기에 식의 허근을 내가 오메가라고 했을 때 이 오메가의 성질을 기억을 하자는 거죠. 자, 그러면 이 3차 방정식, 여기에 이제 근을 우리가 인수분해를 한번 해볼게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입니다. 그런데 여기 1에는 이렇게 세제곱이 있어도 상관없기 때문에, 자, x 세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것은 x 마이너스 1 그리고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식에서 보자면 이 식의 근은, 자, x는 1, 실근 하나와, 자, x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라는 허근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한 근을 내가 오메가라고 했을 때 이 오메가의 성질을 이용을 하는 거죠. 자, 정리를 해보면, 자, x 세제곱은 1, 여기에 한 허근을 오메가라 하면, 자, 어떤 성질이 나오는가 볼게요. 먼저 이 허근 오메가는요, 바로 이 식의 근입니다. 자, 얘는 여기에 근이 되겠죠. 즉 x는 오메가, 근은 내가 무조건 x 값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입을 해보면 얘는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이 식이 성립을 합니다. 그죠?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요. 이 식의 근이니까 우리가 x 대신 오메가를 넣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결국 이 인수분해된 식은 이 식이잖아요. 즉 이 식이 되겠죠. 즉 오메가를 여기에 집어넣어도 여기에 한 근이 되겠죠. 요 허근은 x 세제곱은 1, 여기에 한 허근이기 때문에 세 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즉 x의 세제곱은 1이기 때문에 여기 x를 오메가를 넣으면 오메가 세제곱은 1, 이렇게 해서 요 공식들을 우리가 이용해서 어떤 문제들을 푼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지금 이 식의, 자 다시 할게요. 요 식의 근이기 때문에 오메가는, 그러면은 한 근이 오메가라고 한다면 무조건 우리는 켤레근이 존재한다고 그랬죠. 다른 한 근은 오메가 바일 거예요. 그러면 이 식에서 볼게요. 자, 여기에 두 근은 오메가와 오메가 바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바로 두 근의 합. 그죠?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1이고요. 그리고 또 두 근의 곱은 1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거를 외우면 좋고요. 굳이 안 외우시더라도 이게 왜 오메가 세제곱이 1인지,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인지, 또 오메가와 켤레복소수를 더하면 왜 마이너스 1인지, 아니면 오메가와 켤레복소수 오메가를 곱했을 때 얘가 왜 1인지, 이제 그 내용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이제 또 응용되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은, 자,
여기에서 또 이제 바꿔볼게요. 넘겨본다면 오메가의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우리가 식을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겠죠. 또 이 식에서도 오메가 바라는 거는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입니다. 여기에 똑같죠?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즉 오메가 제곱과 켤레복소수는 같다. 그래서 오메가 제곱과 켤레복소수는 같다. 이렇게 또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식에서 본다면 오메가 바라고 하는 것은 오메가 분의 1이죠. 그죠? 아, 그러면 또 너는 오메가 분의 1하고도 같구나.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노란색이 아니라 녹색으로 네모칸 분들은 모두 다 이 식이 나왔을 때 사용하는 그 허근의 성질이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제가 여기 적어놓은 근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줄 때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x 값을 이런 식으로 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뭐 x가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다. 자, 이 경우에서 뭐 어떤 오메가의 성질을 말하세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식이고 이 식이고 그래서 이 식들이 모두 다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서 이제 x 세제곱이 1일 때 이 허근의 성질들을 잘 이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까지 한 게 x 세제곱은 1이고요. 하나가 더 있었죠, 우리. x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인 경우도 있어요. 자, 이 부분도 여기에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면 어떤 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얘를 이항을 시키면 x 세제곱 플러스 1은 0입니다. 물론 얘가 또 인수분해가 되겠죠? 자, x 플러스 1 그리고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그럼 여기에 근을 구해보면 여기는 x가 마이너스 1, 이쪽은 x가 2분의 1 풀마 루트 3i 이렇게 나옵니다. 당연히 이 부분이 허근이겠죠. 자, 그럼 허근 오메가는 여기에서 나오겠네요. 자, 그럼 똑같이 해볼게요. 얘가 오메가이기 때문에 여기에 허근이 오메가이기 때문에 이 식에 그대로 대입해도 된다고요. 자, 오메가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 성립을 한다는 거죠. 또 이 식은 이 전체 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근이기도 하다. 그래서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또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한 근을 내가 오메가라고 한다면 그거에 켤레복소수가 있을 텐데 자, 이 식에서 두 근의 합은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1이 될 거고 두 근의 곱은 1이 되겠죠.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또 해보면 자, 여기에서 또 넘겨볼게요. 지금 우리가 또 여기 이 식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이 식들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못 외우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외우면 더 좋고요. 자, 여기서 오메가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오메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그죠? 자, 여기서 해볼게요. 오메가 바가 1 마이너스 오메가예요. 근데 여기와 이게 부호가 서로 반대죠? 그럼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오메가는 오메가 마이너스 1. 즉, 얘가 이제 똑같아졌습니다. 즉, 그래서 오메가의 제곱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바와 똑같다는 거죠. 여기 식에서는. 아까 위에 있는 식하고는 좀 다르죠.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걸 또 이용한다면 오메가 바라고 하는 것은 오메가 분의 1이네요.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오메가다. 그러면 얘를 둘 다 마이너스를 넣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또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서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 이렇게 또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x 세제곱은 1이다의 허근의 성질. 자, 다시 한번 볼게요. x 세제곱은 1이다의 허근의 성질 여기죠. 그 다음에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여기에 한 허근을 또 오메가라 했을 때 성질들. 자, 이 부분은 학교 시험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고요. 그리고 뒷부분에서도 간혹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차 방정식은 우리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4차 방정식이라는 게 있는데 4차 방정식은 오히려 3차 방정식보다는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첫 번째, 내가 인수분해가 보이는 경우가 있겠죠.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 당연히 인수분해가 잘 안 보인다. 그러면은 우리는 인수정리를 통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즉 이 4차 방정식이 0이 되게 한 x값을 찾는 거죠. 인수정리. 자, 인수정리가 뭔지 아직도 잘 개념이 안 잡힌 친구들은 앞에 또 인수정리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또 보셔서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이제 4차다 보니까 우리가 보기차식을 이야기할 수 있죠. 보기차식. 보기차식도 두 가지가 된다 그랬어요. 이게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인수분해가 안 되면 뭐 치환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보기차식 푸는 방법 말씀드렸습니다. 완전 제곱을 만들어요. 그리고 합차 공식을 또 생각한다. 그죠? 그래서 합차 공식에서 풀이한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공통 부분이 있을 때는 우리는 치환을 통해서 문제를 푼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차 방정식의 문제를 풀어 볼게요. 자, 먼저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문제는 시험에서 굉장히 잘 나오고요. 학생들이 또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하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3차 방정식인데 중근을 갖게 한대요. 자, 중근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제곱식입니다. 즉, 이 식이 어떤 완전제곱수가 하나가 생길 거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학생들 대부분 처음에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이거죠. 얘는 완전제곱식 제곱이 없으니까 얘가 완전제곱식이 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판별식을 사용을 하죠. 자, 이 부분의 판별식 짝수 공식을 써볼게요. 자, 그러면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4a 그죠? 는 0입니다. 아, 그러니까 a는 1이다. 그래놓고 이제 답 1만 적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만약에 a가 1이면요. 자, 이 식은 어떤 식이 되냐면은 x 마이너스 2하고 그리고 x 플러스 2의 제곱은 0입니다. 완전 제곱식이 나왔어요.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얘는 a가 1일 때만 성립하는 거고요. 자, 보세요. 이 식이 이런 식으로 완전 제곱식이 만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x-2의 제곱 그리고 x 플러스 k. 이제 이쪽은 모르니까. 즉, 이 부분이 완전 제곱이 될 수도 있어요. 얘가 완전 제곱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 부분에 근이 x는 2가 돼야 되겠죠. 하나가. 인수분해가 즉 제가 녹색으로 칠한 부분 얘기가 x-2하고 x 플러스 k가 돼야만 x-2, x-에서 이 식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식에 우리는 x에 2를 대입을 해볼 겁니다. 그러면 x에 2를 대입해 보면 2의 제곱 플러스 8 플러스 4a는 0이 될 때죠. 그러면 4a가 마이너스 10이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답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한 2차식이 있는 부분이 당연히 중근을 갖는다면 완전 제곱식 맞습니다. 근데 그거 하나만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이렇게 x-2 이쪽에 있는 부분 x-2 부분 이 부분이 완전 제곱이 될 때 즉 여기 녹색으로 동그라미 친 2차식에 x가 2가 들어가는 경우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경우도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 된다. 그래서 두 개의 합을 구하면 답이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했던 허근의 성질 이쪽 문제를 풀어 볼게요. 자, x 세제곱은 1이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인수분해를 해보세요. 뭐 공식을 외워서 바로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인수분해를 하면 아마 더 쉽게 보일 겁니다. 그러면 이 오메가라고 하는 허근은 바로 여기에 근이라고요. 여기에 근입니다. 여기에 한 근이 오메가. 그럼 다른 한 근은 켤레복소수겠죠. 자, 그러면 제가 사용할지 모르는 근들을 적어놓고 시작을 할게요.
자, 오메가 세제곱 1이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고요. 그 다음에 두근의 합 오메가와 오메가 바 얘는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두근의 곱 오메가와 오메가 바를 곱한 건 1입니다. 일단 이 4개만 적어놓고 한번 해볼게요. 자, 오메가의 세제곱이 1이니까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저 오메가 세제곱 곱하기 오메가잖아요. 그럼 얘가 1이죠. 아, 그러면 이 식이 자,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곱 플러스 1 자리를 바꿔볼까요?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 얘는 뭐였죠? 여기 있네요. 얘는 0이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답이 0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전개를 해보면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세제곱이죠. 자, 오메가 세제곱은 뭐다? 1이다. 그리고 이 부분을 합해버리지 마시고요. 그냥 얘를 다시 전개해보면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 얘는 여기 0이었죠. 자, 얘는 0이다. 그래서 0과 1을 더해서 답은 1이다. 이렇게 우리가 또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통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오메가 바 이렇게 통분을 해보면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바의 제곱. 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던 그 곱셈 공식 그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오메가 바분의 자,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 오메가 바. 아까 우리가 두근의 합은 여기다 다시 적어줄게요. 위에 올리기 귀찮아서요. 마이너스 1이고 두근의 곱은 1이었어요. 그럼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분모 1이 될 거고요. 분자는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두근의 곱 1. 자,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푼다. 자, 4번 같은 경우도요. 분모는 우리가 다 곱해보면 몇이 되냐면은 이렇게 합시다. 다 곱하지 말고 자, 얘 오메가 세제곱 1이고요. 자, 얘도 오메가 세제곱 1이고요. 자, 이 부분은 오메가 세제곱 곱하기 오메가니까 얘도 1이고요. 자, 분모는 그래서 오메가만 남습니다. 그 다음에 분자를 봅시다. 분자도요. 여기를 오메가로 묶어볼게요. 자, 오메가로 묶어보면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고 자, 오메가 4제곱은 여기서 했었어요. 즉 플러스 오메가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 부분이 0이었잖아요. 자, 그래서 결국 오메가 분의 오메가만 남아서 이거의 답은 1이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 한 화근을 오메가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요 내용들만 좀 잘 기억하고 있다면 또는 이 식을 보고 이렇게 생각만 할 수 있다면 어떤 식들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4차 방정식을 봐볼게요. 4차 방정식은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푸느냐. 자, 얘가 0인 경우를 봅시다. x 4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는 0이다. 자, 이 식은 3차든 4차든 먼저 우리는 뭘 해본다? 인수정리. 자, 인수정리는 원래 뭐 최고창의 계수의 약수들 분의 그 다음에 상수항의 계수의 약수 그리고 뭐 풀마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풀마 1, 2, 3 이거 6개 늘다 보면 하나는 나올 거예요. 자, 그럼 1을 한번 해볼게요. 자,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2 5 되네요. 자, 1 됐습니다. 그럼 바로 조리제법 들어갈게요.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2 자, 그러면 조리제법을 해보면요. 1이 됐었죠. 아까 더하고요.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그러면 0 딱 떨어지죠. 자, 그런데 얘가 또 3차예요. 아직. 얘를 한번 볼게요. x 세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제곱 4x 마이너스 2. 자, 얘도 0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어떤 숫자가? 마이너스 1이 되네요. 마이너스 1 플러스 4 마이너스 2. 그럼 이 상태에서 한번 또 합시다. 마이너스 1로. 더하고요. 곱하고요. 더하고요.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그럼 또 0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식을 세워보면 얘는 자 x 마이너스 1 하나, x가 1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x 플러스 1은 x가 마이너스 1 되는 거 하나,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우리가 곱해주시면 됩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는 0. 자, 근데 우리는 4차 방정식을 푸세요라고 했어요. 푸세요. 그러면 근을 구하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근은 x는 1, 여기에 근은 x는 마이너스 1. 자, 얘는 근의 공식으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x는 자, 짝수 공식 하니까 1 풀마 루트 1 플러스 2, 그래서 3. 이렇게 해서 근이 4개가 나온다라는 거. 뭐 그렇게 막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시면 공통 부분이 보일 때는 이거를 다 전개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치환을 해 볼게요. 자, A로 치환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A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A, 그 다음 마이너스 12, 8 넘어오니까 20은 0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얘가 인수분해가 돼요. A 플러스 5와 A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자 이제 다시 돌려놓을게요.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 그리고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는 0입니다. 자, 근을 푸세요. 4차 방정식을 푸세요. 이거는 근을 구하는 거라고요. 그럼 각각 우리는 근의 공식을 이용을 할게요. 자, 얘를 풀어보면 짝수 공식이죠.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1에서 5를 빼니까 얘는 마이너스 4. 그래서 4i. 그럼 4는 우리가 풀리니까 x는 마이너스 1 풀마 2i. 이렇게 우리가 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마찬가지로 짝수 공식. x는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1에서 4를 빼니까 5. 그래서 근이 여기서 하나 2개, 여기서 2개. 이렇게 해서 총 4가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3차 방정식은 뭐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푸는 방법 비슷한데 3차 방정식에서는 근과 계수의 관계 한번 더 봐주시고, 자, 한번 볼게요. 근과 계수의 관계. 3차 방정식 여기 이 근과 계수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그 허근의 성질 x세제곱일 때 x세제곱은 마이너스 1일 때와 x세제곱은 1일 때, 요 x세제곱이 1일 때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복습해 주시고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